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이에요. 자, 4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7단원 사전은 내 친구 살펴볼 건데요. 그래요. 국어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낱말의 뜻을 알아볼 수 있죠. 국어사전에는 낱말의 뜻만 나오는 걸까요? 낱말의 뜻을 꼭 국어사전에서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의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어인데요. 맞아요. 사전은 내 친구니까. 오늘의 핵심어는 국어사전입니다. 자, 국어사전이라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국어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의미, 주석, 어원, 품사, 다른 말과의 관계 따위를 밝히고 풀이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의 뜻뿐만이 아니라 뭐 어원이라든가 또 낱말의 갈래인, 품사, 그리고 다른 말과의 관계 등을 밝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어 사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핵심어와 관련된 핵심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국어 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먼저 낱말에서 글자의 차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벽지라는 낱말이 있다면 첫 번째 글자는 벽이고 두 번째 글자는 지이죠. 그 다음에 낱말을 이루는 글자가 짜인 차례대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벽지는 벽이라는 첫 번째 글자, 벽은 첫 자음자 비읍, 모음자 여, 받침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글자 지는 첫 자음자 지읒과 모음자 이로 이루어져 있죠. 받침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인 비읍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첫 자음자가 실린 차례를 보면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읔, 티읒, 비읍, 히읗의 차례로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벽지, 접는다, 창호지, 묶어서, 갱지, 찢으면 이라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 국어사전에 실리는 차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부터 보는 거죠. 기역으로 시작하는 갱지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미음으로 시작하는 묶어서, 그리고 비읍으로 시작하는 벽지, 지읒으로 시작하는 접는다,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찢으면, 그리고 치읒으로 시작하는 창호지, 이 차례로 국어사전에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살펴보고 그 차례대로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 중에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 있어요. 근데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말 그대로 형태가 바뀌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할까? 첫 번째, 낱말을 형태가 바뀌는 부분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접는다라고 하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접는다는 접어서, 접으면, 접겠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바뀔 때 접이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접는다, 접어서, 접으면, 접겠다. 모두에 접이라는 글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인 접에 다를 붙여요. 그러면 접다라는 낱말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접다가 바로 기본형이에요. 바로 국어사전에는 이와 같은 기본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안 나와요. 접어서나 접으면이나 접겠다도 마찬가지로 안 나옵니다. 형태가 바뀌는 낱말인 경우에는 기본형만 국어사전에 나오죠. 그래서 기본형,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접에 다를 붙여서 접다를 만들고 바로 접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서 뜻을 찾아요. 그러면 낱말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찾은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뜻이 반대인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대의 성질, 반대의 뜻을 지닌 낱말을 말하는데 주로 방향, 성질, 위치 등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낮다의 뜻이 반대인 관계는 높다이고 넓다와 뜻이 반대인 관계는 좁다. 크다와 뜻이 반대인 관계는 작다가 되는 거죠. 낮다와 높다, 넓다와 좁다.
크다와 작다는 뜻이 반대인 낱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과 그렇다면 포함하는 낱말이 있다는 얘기는 포함이 되는 낱말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낱말의 뜻에 포함되는 낱말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날다, 뛰다, 헤엄치다 라고 하는 낱말들은 모두 움직임과 관련된 거죠. 그렇다면 움직이다 라고 하는 낱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다 라고 하는 낱말은 날다, 뛰다, 헤엄치다와 같은 낱말들을 포함하는 낱말이 된다는 거예요. 포함하는 낱말이 있으면 포함되는 낱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개념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개념을 교과서 활동으로 좀 더 꼼꼼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낱말의 뜻 짐작하기인데요. 자, 우리가 낱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죠.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낱말이 형태가 바뀌는 낱말인지 바뀌지 않는 낱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벽지나 창호지나 갱지와 같은 낱말은 문장에서 사용할 때 전혀 형태가 바뀌지 않고 언제나 항상 벽지, 창호지, 갱지로 쓰이죠. 그러나 묶어서 또는 찢으면 이런 낱말은 형태가 바뀝니다. 묶어서는 뭐 묶고 뭐 묶으니 또 묶어서 묶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또 찢으면도 찢어서 찢는다, 찢고 찢겠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에 따라 글자의 차례를 알아보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또 각각의 글자를 이루는 그 짜임을 살펴봐서 첫자, 음자, 모음자, 받침 첫자, 음자, 모음자, 받침 이와 같은 차례로 찾으면 돼요. 그런데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형태가 바뀌는 모든 낱말이 다 국어사전에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태가 바뀌는 것을 다 국어사전에 넣으면 국어사전이 정말 너무 커요. 지금도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 보면 진짜 크고 두꺼운데 형태가 바뀌는 것에 모든 형태를 다 실어주면 국어사전이 아마 우리 아마 아파트만큼 커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접는다나 접어서나 접으면이나 접겠다나 모두 접는 그 움직임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다 넣었을 때 뜻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기본형을 싣는데 기본형은 어떻게 만든다?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달을 붙여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에요. 묶어서 같은 낱말도 보면 묶어서 여러 가지로 형태를 바꿔보면 묶고, 묶어서, 묶으니, 묶겠다 등으로 형태가 바뀌죠.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묵이라는 부분은 형태가 바뀌지 않네. 여기에다가 다를 붙여요. 그럼 묵다라는 낱말을 만들 수 있죠. 바로 이 묵다가 기본형이 되고 국어사전에는 묵다만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묵고나 묵근이나 묵겠다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찢으면도 찢어서 찢는다, 찢고 찢겠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잖아요. 이때 찢이라는 부분은 형태가 바뀌지 않네. 바로 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찢에 달을 붙여서 찢다가 바로 기본형이고 바로 이 기본형 찢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낱말들이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낱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봤던 형태가 바뀌는 낱말 보면 뭐 접는다, 묶어서 찢으면 다 뭐예요? 접는 움직임, 묶는 움직임, 찢는 움직임.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네요. 이렇게 뭐 가다나 오다처럼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또는 예쁘다나 높다. 예쁘다도 예쁘고 예쁘니 예쁘면 예뻐서 높다도 높고 높으니 높으면 높아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죠.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말 중에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낱말들은 기본형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활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최첨단 과학, 종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자, 이 글에서 낱말의 뜻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에요. 종이의 장점과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종이에 대해 알려주는 글인데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 종이 사용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컴퓨터가 생활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예상과 달리 많은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종이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보면 축광지, 복사가 안 되는 종이, 극비 문서로 사용되는 종이, 온도 감응 종이, 벌레나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포장지, 앞장에 글씨를 쓰면 뒷장까지 글씨가 적히는 종이, 전자종이 등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종이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글을 통해서 종이의 장점과 최첨단 종이들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 낱말의 뜻을 짐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국어사전 찾기 전에 먼저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지문 안에 원격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이 문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자신호를 이용해 원격으로 스스로 인쇄를 하고 지면의 인쇄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자종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문장에서 원격. 자, 원격이 무슨 뜻일까? 친구들이 바로 이 낱말의 뜻을 짐작을 해봤는데요. 스스로 인쇄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직접 인쇄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봐. 뒷부분에 멀리서 무선 신호를 보낸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나 봐. 전자신호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손으로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쇄하는 건가 봐. 이렇게 친구들이 짐작을 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있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뭐 국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낱말이 나와요. 중요한 건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실 낱말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국어 사전을 찾을 수 없다라면 주변 어른들께 여쭈어보거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여기 친구들이 지금 한 것처럼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대강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반화라는 낱말도 나와요. 앞뒤 문맥에 보면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하는 설명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짐작한 뜻이 정말 이 낱말의 뜻이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어를 찾아봤더니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고 나와 있네요. 극비라는 낱말도 있어요. 극비의 뜻을 우리가 매우 비밀스러운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록한 다음에 자동으로 지워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를 감추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극비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럼 매우 비밀스러운이라고 짐작한 뜻이 어느 정도 비슷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낱말의 뜻을 글 내용을 통해 짐작을 해보고 또 정확한 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서 짐작한 뜻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활동은 사전에서 뜻을 찾아 낱말 사이의 관계 알기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이야기, 수아의 봉사활동 있죠?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간 수아가 한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며 봉사활동을 왜 하는지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낱말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가다라는 낱말과 오다라는 낱말이 보이네요. 가다와 오다는 어떤 관계일까요? 맞아요. 뜻이 반대인 관계이죠. 가는 것의 반대. 한 가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반대의 뜻을 지닌 낱말이 뜻이 반대인 관계니까 가다의 반대는 오답니다. 자, 그러면 책과 동화책은 어떨까요? 바로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관계인 거죠. 책에는 그림책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동화책이 책이라는 낱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책은 동화책을 포함하는 낱말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 그 지문 안에 침침해서라는 뜻이, 침침해서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국어 사전에서 침침해서를 찾으면, 침침해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기 때문에 기본형, 침침하다를 찾아야겠죠? 찾아봤더니, 눈이 어두워 물건이 똑똑히 보이지 아니하고 흐릿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뜻이 반대인 낱말 뭐 있을까요? 물건이 똑똑히 보이지 아니하고 흐릿해요. 그렇다면 물건이 똑똑해 보이는 것? 선명하다, 밝다, 또렷하다와 같이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포함되는 낱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일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요일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일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요일에 포함되는 낱말 뭐 있을까요? 맞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등과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또 각 글자가 짜인 방식에 따라서 첫자, 음자, 모음자, 뭐 받침이 있다면 받침, 없다면 다음 글자 이렇게 차례대로 찾으면 되겠고 이렇게 뜻을 찾아서 보면 낱말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죠. 뜻이 반대인 관계, 또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관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퀴즈 만나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낱말이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뀔 때에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달을 붙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야 합니다. 자, 형태가 바뀌는 낱말.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달을 붙여서 뭐를 만든다? 맞습니다. 기본형을 만들어야죠.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전은 내 친구 7단원에서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 살펴봤는데 방법만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익힌 것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방법대로 종이로 된 국어사전을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처음엔 좀 어렵지만 한 3-4번 정도 낱말을 찾아보면 그 다음엔 아주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짐작한 뜻과 뜻이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단원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